그렇네. 조은석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 박세현이도 만났었고 공수처장도 만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을 어디다 둘 것인가? 사무실.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릴 건가 봐. 그 안에요? 서울 고검에. 서울 고검이라고 하면은 박세현이가 내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특검을 왜 하죠? 검찰을 못 믿으니까.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린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수사라 안보 때문이래. 보안이랑 뭐 비용 고려. 비용.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제일 못 믿는 게 지금 검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특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심우정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이 저는 뭐 공수처장도 만나고 뭐 서울고검장도 만나고 하는 것은 수사 관련해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조은석 특검이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고검의 3기층을 비워달라고 일방적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3기층을 비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윤석열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를 사실상 심우정과 이 서울고검장이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심우정과 서울고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 기관에 수사 기구를 차리는 것은요. 이해 충돌을 넘어서 사실상 공간을 제공받는 거라서요. 범죄 행위에 속한다라는 법조인들의 그 의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뇌물죄 아니냐 또는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견 검사들 보고 서울고검으로 출근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은 수사 기밀이고 밀행성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수상 대상 기관인 검찰이 이 정보를 미리미리 캐치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보안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특검 사무실은 비용이 이미 다 지불이 예산이 돼서 그 보안 시설을 다 갖춘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특검이. 외환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청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도청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방첩사를 들어가든가 대통령실을 한 구석을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검찰로 들어갔다는 게 전 좀 석연치 않고 그렇다면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추가 기소해서 풀어주지 않고 자기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특검이 수사를 제한적으로 해서 내란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123일 동안 광장에서 고생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보 추천하는 걸 보면 이분의 수사 얼개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는 조은석이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니 뭐 저는 그런 의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좋은석인지 나쁜석인지는 그러니까 또 봐야 되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도 나는 일리 있는 의견이고 흔들지 마라 이런 의견도 일리 있는 의견이고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서 독수사가 잘 되면 최고잖아. 그렇죠. 저는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했을 때 뭐 검사 출신이 가지는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라는 것을 또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은석 뭐 검사가 되더라도 뭐 일단은 좀 기대해 보자라는 입장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특검은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내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저는 100%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뭐 비아폰 관련해 가지고도 심우정 총장도 쓰고 뭐 대검의 이진동 차장도 쓰고 김용현하고 연락하고 검찰에 들어가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 거기다가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심우정이 즉시 항고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란을 비호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전 조은석 검사가 뭐 어디 장소 쓰는 것까지 전 좀 빨리 해서 진행을 하되 검찰에 대해서 이거 영장 손해보도 안 치면요 진짜 조은석 특검 그때부터는 아마 이 비판을 정말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고요. 이제 조은석 특검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신뢰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변호사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사스럽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검사들이 해놓은 그 수사의 상당 부분을 또
오케이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게 이분한테 조금 압력이 들어간대요. 검사들 측에서, 검찰들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본인이 딱 끊어내고 실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이 여기 가지치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지켜보면서 좀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역대 특검 중에서 수사 대상 기관에 특검 사무실 차려진 적 없다라는 것은 조은석 특검이 좀 곱씹어야 될 지점이고요. 이 내란 특검을 임명한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광석과처럼 속전속결을 했는데 예. 만약에 수사와 기소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판은 국민들이 잘 해줘야 특검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마냥 그냥 좋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란 종식을 해야 한다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잖아요. 하나의 목표야. 근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은 좀 다를 수 있고 관점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네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건 좋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고 해도 오 나를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더 꼼꼼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제가 무슨 특검이 힘 빼려고 하겠습니까? 왜 그래 진짜? 억울해. 왜 그래 정말? 아니,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저는 특검에다가 당연히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요. 예. 동시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누굽니까? 그게 박영수 특검이고 박영수. 거기에 수사팀장이 윤석열이고 또 네. 그때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특검을 평가해 보면 성과도 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계속 우리가 감시하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